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국권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좌파로 인한 그 사회주의 정부로 갈 거냐, 연방제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그 여론조사라든가 또 모든 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거의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은 반드시 보수 우파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워낙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보수 우파 보수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이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에게 무엇인가 좀 기대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이죠, 과거의 흠결이라든가 과거의 흠결도 물론 그렇지만은 현재도 똑같은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죠.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재판이라든가 모든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참으로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제가 좀 분석한 것을 다음에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난번 대선 때도 들고 나오고 이번에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주 4일째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말이죠, 일주에 32시간인데요 482 32, 지금 일본에서도 말이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일본에서도 40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국가 백년 대계를 모르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내 집권이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우파가 하나가 되고 말이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7년간 말이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거나 눈이 오나 그렇게 말이죠, 엄동설안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운동을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 이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정광훈 목사가 정치에 나설 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이죠, 정광훈 목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사실 이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말이죠,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저항운동을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잘 보면은 단순한 종교인의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신앙적, 애국적 결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외침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말이죠, 정광훈 목사의 이 애국운동, 대국분의 애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말이죠, 종북 세력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능에 빠진 모습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계속 경고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단순히 말이죠, 정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체제의 붕괴를 염려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최근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후에도 말이죠, 전광훈 목사는 좌파 정권의 재집권, 문재인 다음으로 이 좌파 정권의 재집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정치는 바로 실망 그 자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말이죠, 국민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건국정신을 부정하고 종북 공산화의 길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위기이다, 풍전등화다,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정권은 말이죠, 다시 집권을 노리고 있고 보수 정권은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보수우파 정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의힘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이죠, 반란 세력들이고 잡탕이고 짬뽕입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말이죠, 책임 정치죠. 책임 정치는 말이죠, 그것을 책임 정치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요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산화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선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을 외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누가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건국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대국본에서 뭐 자유통일당과 연합해서 만약에 전광훈 목사가 출마를 한다면은, 우리 대국본에서 어떤 사람이 출마를 한다면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 또는 대국본에서 옹립하는 사람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국민은 말이죠, 더 이상 말뿐인 정치인이 아닌 신념과 행동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할 때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말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외침은 반드시 국민을 일깨울 것이다, 국민을 계몽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전광훈 목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나오는 후보자는 말이죠, 그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를 되찾고 국민에게 진리를 각성시키는 성경적 운동이며, 설령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도전은 국민 각성의 횃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국민의 것을 외면할 때 국민은 비정치인에게 희망을 걸게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성만의 정신을 기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 광장에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만 명 서명을 통해서 국민혁명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국회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뒤집고 행정부를 뒤집고 그냥 혁명으로 막 부수고 나가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 집권을 목표로 하지만 설령 집권이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 5% 이상 되면은 TV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실은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이 엄청나게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사람이 수십만이 수백만이 모여도 보도를 안 하고 말이죠. 보도하더라도 한쪽 구석의 면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전환길 세이브 코리아가 나오니까, 소년보가 나오니까 막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한 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의 뻗어나가는 세력 확장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달되는데 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위험한지, 지금 종북조사파 간첩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께서 출마를 한다면은, TV 토론에 나가면은 그동안에 말이죠,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광장에서 외쳤던 것을 고스란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가 있다. 저는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라의 엄정함과 위험함과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죠, PPT를 해서 지금 이 모든 얘기를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가 왜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하는가? 아까 제가 이제 연설을 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이죠. 이 사실은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국가에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샤론의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가 왜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되는가? 이 전광훈 목사님은 그리고 대국본은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계승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 정치 한계를 한번 보십시다. 현재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이 보수도 말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막 좌경화를 흐르고 있습니다. 보수면은 보수인데 말이죠,
여기에 진보도 들어있고 좌파도 들어있고 말이죠. 막 잡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잘 길러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표담은 외부에서 꼬죠. 이것은 책임 정치를 망각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외부의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의정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단 부정선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뭐 물론 부정선거입니다만은 20, 21, 22대 이 국회의원 선거 말이죠. 이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천부터 엉망진창이었죠. 22년 국회의원, 24년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지방선거였죠.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이 보수 정권은 한계가 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말이죠. 토사구팽하고 말이죠. 자기 세력을 심고 어떤 정치 철학도 없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계획이 된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더라도 국민의힘은 해체 재편돼야 될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재명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도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현 세계는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교회 목사님들도 나오지 않아요. 이 기독교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비전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말이죠. 이분이 그렇게 많이 외쳤으니까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다. 또 종북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지금 말이죠. 그래도 주인이 좀 더 먹어야 재투자를 하는데 주인하고 종업원이 말이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똑같다 막 이렇게 욕을 하는, 다시 말해서 말이죠. 노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조가 망가지면은 주 4일째 근무하면은 말이죠. 제조업은 엄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IT 산업은 물론 괜찮지만은. 자, 그 다음에는 정광훈 목사는 지금까지 그의 연설을 봤을 때에 대국본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국민 각성운동이 일어날 것 같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 사람으로 돌아간다. 도덕성이 재무장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신앙과 정치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런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정광훈 목사 또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출마의 상징성을 보면은 말이죠.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론 당선이 되면은 엄청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설령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의원을 기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가 있습니다. 유튜버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 대국본의 본 마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을 전부 알릴 기회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건국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회복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완전히 동의가 어렵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됐든 말이죠. 종북 주사파 좌파 이재명 정권의 출현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까지 여기다 포함하면 뭐 손현범 목사까지 포함을 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보수우파 단일 후보를 옹립을 해서 이재명과 대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세기 운동본부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말이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애국단체입니다. 이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정당, 개혁신당까지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서 다음을 기약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면 이번에 출마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보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어야 다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대국본이 자리를 잡는다면 얼마나 그것도 귀한 것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